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이어졌죠.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호소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책 재점검을 지시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왜 실효성이 없었던 건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3명이 최근 석 달 사이에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추모제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도 네.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지금 추모제 마치고 지금 인근 주차장에서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모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추모제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같이 슬퍼해 주시고 또 이제 전국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책위원회도 이제 전국 규모로 지금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오늘 추모제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단은 좀 너무 힘들어하시고, 네. 그래서 참 염려가 좀 큽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무슨 네. 건축왕이니 빌라왕이니 뭐 많잖아요. 여러 명이 네. 있었고 뭐 네.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이 이렇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이른바 이제 후순위 권리자라고 해가지고, 네. 1순위 권리자는 금융기관이 선순위 그 담보채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2억짜리 시세가 있다면 한 60%의 1억 2천 정도를 선순위 금융기관이 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한 40%를 후순위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집값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뭐 작년 재작년 시세로 시가가 2억 원이었던 게 지금 뭐 한 1억 4천 정도에서 거래가 이제 경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 2천에 또 원금에다 플러스 이자까지 하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약 1억 3천 정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00만 원을 여기 이제 미추홀구 세입자분들이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이제 각 연도별로 금액이 다른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2013년 이전에는 2,200, 2018년 8월 17일 이전에는 2,700, 그 이후에는 뭐 3,400까지 네. 보호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 또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또 못 받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얼추 보니까 한 4분의 1쯤 됩니다. 4분의 1요? 몇 명 중, 네. 그럼 전체가 한 몇 명 정도 되는데 4분의 지금 1입니까? 추정컨대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한 2,800세대쯤 되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통계도 지금 아직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2,800세대 중에 4분의 1이니까 한 700세대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예. 약 그분들이 전세금 한 7천에서 9천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 또는 0원. 만약에 최우선 변제금이 없다면요. 네네. 최우선 변제금이 있다면 2,200에서 3,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인 상태입니다. 참 세입자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이것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보통 이제 집을 구할 때 우리가 담보가 설정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이미 그 건축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이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 예를 들면 아파트 한 동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권에서 이미 돈을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을 이미 은행이 다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경매 감정가에서 낙찰가율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은행권이 다 가져가면 세입자가 가져갈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 항상 그 많은 분들이 물어죠. 그럼 왜 거길 들어가게 됐느냐. 네네네. 근데 이제 막상 공인중개사를 가보니, 예. 공인중개사가 그 이른바 건축주에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고, 명의상 임대인도 건축주에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고, 예. 그 건물의 관리업체도 건축주에 고용된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어디에 짜고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건물주 임대인이 굉장히 자력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믿고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는 또 뭐 이행 보증서라는 걸 또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 뭐 지금까지 2021년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세입자분들이 11년부터 2021년까지 쭉 이제 거기에 그 후순위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 네.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세입자들 가운데 소액 보증금을, 그러니까 그 소액의 보증금으로 네.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3년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6,500만 원 한도에서 2,200만 원까지. 예. 그 뒤에 2018년 8월 17일까지는 8천만 원 한도에서 2,7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넘어가면 이제 1억 원 한도에서 3,400만 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네. 이제 세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계속 증액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는 1억에서 1억 3,50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호 시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주소지를 거기다가 두고 전세 계약을 맺었던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 시점이 아닌 1순위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 1순위 금융기관이요? 그렇죠.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면 6,500만 원 한도에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2018년 8월 17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8천만 원 한도에서만 보호가 되는데, 예. 그 뒤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은 그 물가 인상이 있고 전세가 이렇게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2021년까지만 해도 그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1억 원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임차인은 그런 건지 알고 뭐 9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선순위 담보권자가 2017년에 계약했다는 걸 알고 결국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당신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못 받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지금 세 번째 희생자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임차인이신 분들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나보다 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그 시점이 언젠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23년 2월 22일자로 또 증액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증액이 그 세입자가 그걸 증액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3천만 원까지 증액을 했다고 해서 1억 3천만 원까지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예. 그 집에 대한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세입자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한 10년 전에 근저당이 먼저 선순위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거의 지금보다 한 절반밖에 보호를 안 해줘요. 이걸 그냥 털썩 믿고 있다가 지금 나중에 네. 보니까 나는 전혀 그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절망적이죠. 지금 현행 법률에 좀 그 규정에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는 뭔가 구조적인 사기에 빠졌다, 아니면 나는 사회적으로 우롱당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잖아요. 근데 네. 왜 지금 그 미철구 같은 경우에는 실효적으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계속 예방적 대책, 장래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당장에 전세금을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물론 또 한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 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네. 이른바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이라는 걸 해서, 예. 만약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이 쫓겨나게 되면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을 6개월씩 3회 연장해서
2년 동안 살게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추홀구 이 피해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긴급 주거 지원이 된다는 집이 사실상 이제 재난을 대비해서 공급되는 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미추홀구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상적인 집하고는 좀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2,800채 중에 1,000세대가 경매 절차 진행 중이고 그중에 100세대가 경매 절차가 끝났는데 네. 실제로 끝난 경매 세대 중에 실제 입주하신 분이 3%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금 얼마 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절차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되는 거는 지금 미추홀구 전세 세입자들이 가장 제일의 요구사항이었고요. 예. 왜냐하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런 피해 복구 대책 없이 집에서 또 쫓겨나는 게 이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너무나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쪽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언론이나 뭐 여기저기 국회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경매 절차를 중단해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께서 뭐 지르긴 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이니까 네. 그게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경매 절차 중지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 중에 50세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고 나머지 한 900세대는 다 민간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매 절차 중지를 할지는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내일쯤 발표를 또 구체적인 발표를 한다고 듣고 있는데 네. 좀 내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캠코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는 그건 뭐 네. 공기업이니까 중단하고 네. 그건 기다리고 이미 있으면 돼 있어요. 되니까. 근데 금융권에서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금융권 우리 그냥 경매 절차 진행할래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금융기관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민간 금융기관에 이제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경매 절차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긴 했는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실행이 될지는 좀 일단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금융기관이 1순위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경매는 중단해놔도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증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있어요? 경매를 중단하면 당장 이분들이 쫓겨나지가 않잖아요. 주거는 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책을 6개월이든 1년 내에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책을.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집을 낙찰받게 해달라. 아니면 이거를 집을 사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특혜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공이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좀 주거 안정을 보장해달라. 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년들이 대체로 다 그 기존 전세 대출을 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세 80%까지 전세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예. 현재 그 기존의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아서 지금 전세금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전세 대출을 그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 공황 상태에 지금 젊은 분들은 특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내 보증금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좀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한 내일 정부가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세부 대책을 발표한다. 제가 듣기로는 5월 달쯤에 이에 대한 대환 대출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 대환 대출 대책만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지는 저는 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한테 한 30초만 시간 주실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 세입자 여러분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 전세 사기 당한 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좀 최대한 좀 버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변호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